아이고, 내 눈이 썩지. 쓸모없는 것. 어디서 감히 딸년이나 품고 있으면서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어. 시어머니는 구겨진 이혼 서류를 제 창백한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은 불룩하게 배가 부른 상간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당장 도장 찍어. 나도 대를 이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피눈물을 흘리는 대신 그 자리에서 붉은 인주를 묻혀 거침없이 지장을 찍고 서류를 시어머니 얼굴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을 미련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완벽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믿었던 시댁 식구들. 하지만 몇 년 뒤 그들은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저를 우러러보며 뼈저린 후회의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과연 이 오만한 시댁 식구들에게 어떤 끔찍한 지옥이 펼쳐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산부인과 진료실입니다. 지우는 차가운 진찰대 위에 누워 숨을 멈춘 채 초음파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산모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주 건강하고 어여쁜 공주님이네요. 여기 화면 보세요. 손가락 발가락 아주 튼튼하고 정상입니다. 정말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죠? 의사의 다정한 말에 지우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주 씩씩합니다. 산모님도 밥 잘 챙겨 드시고 푹 쉬시면 됩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우리 딸. 지우는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안도했습니다. 바로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쾅! 육중한 진료실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깜짝 놀란 지훈이 고개를 돌리자 시어머니와 남편 민준이 씩씩거리며 서 있었죠. 그리고 그들 옆에는 배가 살짝 부른 낯선 여자, 유라가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여보? 아니,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세요? 그리고 이 배부른 여자는 대체 누구예요? 지훈이 상체를 일으키며 다급하게 묻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지훈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아이고, 내 눈이 썩지. 쓸모없는 것. 어디서 감히 딸년이나 품고 있으면서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아들 하나 못 낳는 칠푼이 같은 년. 어머님 다짜고짜 오셔서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딸이 어때서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어머님 손녀입니다. 지훈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치자 옆에 있던 남편 민준이 유라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 좀 시끄럽게 굴지 마. 지훈아,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당장 이 서류에 도장부터 찍어. 우리 집안 핏줄 이으려면 어쩔 수 없어. 나도 늙어서 제사상 차려줄 든든한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민준의 뻔뻔한 대사에 지우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민준,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나 내 아이 임신 중이야. 배가 불룩한 마누라한테 상간녀를 데리고 와서 이혼 서류를 던져. 네가 사람이니? 지훈이 주먹을 꽉 쥐고 따지자 유라가 자신의 부른 배를 과장되게 쓰다듬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 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오빠가 저렇게 간절하게 아들을 원하잖아요. 언니가 능력이 없어서 못 낳는 걸 어떡해요? 여기 보세요. 우리 아들 고추 확실하게 찍힌 초음파 사진이에요.
오빠 쏙 빼닮아서 어찌나 늠름한지 몰라요. 유라가 혀를 쏙 내밀며 선명한 입체 초음파 사진을 얄밉게 흔들어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입이 귀에 걸리며 유라의 등을 쓰다듬었죠. 아이고, 내 새끼. 우리 귀한 장손. 봐라, 똑똑히 봐. 넌 위자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당장 오늘부로 맨몸으로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라. 넌 이제 우리 집 식구 아니야. 보통의 여자라면 하늘이 무너지는 비참함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하하, 아이고 배야. 어머님, 제가 아들 못 낳는다고 지난 5년 동안 매일 새벽부터 제 피를 말리셨죠? 툭하면 밥상 엎으시고 저주 퍼부으셨잖아요. 지우는 매섭게 쏘아붙이며 자신의 핸드백을 거칠게 뒤져 붉은 인주를 꺼냈습니다. 네, 이혼해 드릴게요. 이 지옥 같은 집구석, 저도 진작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숨 막혀서 하루도 더 못 살겠다고요.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합의서를 주워들고 거침없이 엄지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꾹 지장을 찍은 뒤 서류를 둥글게 말아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힘껏 날려버렸습니다. 옛다, 이 도장 찍힌 서류나 먹고 떨어져라. 냄새나는 쓰레기차 내가 흔쾌히 양보해 줄 테니까 니들끼리 평생 지지고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지우는 진료실 한가운데서 두 팔을 번쩍 위로 들고 어깨를 들썩이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독사 같은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마마보이 남편놈. 병수발까지. 이제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끝이다. 얼씨구 좋다. 황당함에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린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한 채 지우는 시원하게 껄껄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민준이 씩씩거리며 좁은 복도까지 헐레벌떡 쫓아나왔죠. 너 진짜 돌았어? 사람 많은 데서 지금 뭐하는 미친 짓거리야. 당장 그만 못 둬. 민준이 거친 소나기로 지훈의 팔목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지훈은 매서운 눈빛으로 민준의 손등을 찰싹 소리가 나게 때려 쳐냈습니다. 어딜 만져. 이 더러운 손 당장 안 치워. 배부른 상간녀 꿰차고 임신한 조강지쳐 병원까지 쳐들어온 짐승만도 못한 놈아. 어디서 함부로 손을 대고 난리야. 너 이따위로 굴고 무사할 줄 알아? 그래, 맘대로 해봐라. 아주 동네방네. 내 놈 불륜 다 소문내줄 테니까. 지우는 콧방귀를 뀌며 어느 때보다 당당한 걸음으로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당장 택시를 타고 무거운 가구들이 숨을 턱턱 막히게 하던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컴컴한 안방으로 곧장 들어가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활짝 펼쳤습니다. 이딴 집구석, 내 손으로 나간다. 명품 가방, 귀금속, 다 필요 없어. 내 재봉틀 하나면 충분해. 지우는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재봉틀 한 대와 최소한의 옷가지만을 챙겼습니다. 지훈이 콧노래를 가볍게 흥얼거리며 현관문 손잡이를 꽉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뒤늦게 차를 몰고 쫓아온 시어머니와 민준이 헐레벌떡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저 도둑년. 너 2년 짐가방에 우리 집 비싼 귀금속 몰래 훔쳐가는 거 아니야? 가방 당장 열어봐.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악을 썼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너 혹시라도 우리 집 통장 훔쳐가는 거면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지우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그깟 퀴퀴한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집구석 물건. 저도 안 가집니다. 훔쳐갈 것도 없으니까 걱정 푹 붙들어 매시고
두 분 다 천년만년 만수무강하십시오. 무엇이 어쩌고. 어째? 저 싸가지 없는 년복에. 민준아, 상간녀 눈물 흘리기 전에 빨리 가서 비위나 맞춰줘라. 난 간다. 지우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 쿵소리가 나게 철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버림받은 여자의 비참함은 전혀 없었으며 오직 홀로 서겠다는 굳건한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지훈이 떠나고 난 시댁의 화려한 주방에서는 기괴하고 들뜬 축하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라가 우리 집안을 살릴 귀한 장손을 품었으니 이 소고기 많이 먹어라. 넌 이제 우리 집안의 기둥이고 든든한 은인이다. 다 내 차지야.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 귀한 아들 쑥쑥 잘 키워서 오빠 짐 덜어줄게요. 어머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유라는 교태 섞인 콧소리를 내며 얌전하게 웃고는 고기를 오물오물 씹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화장실에 간다고 일어선 유라는 문을 잠그고 누군가에게 몰래 전화를 걸고 있었죠. 자기야. 나야. 응, 부잣집 호구조사 완벽하게 성공했어. 방금 그 본처년 쫓아냈어. 유라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아들 임신했다고 초음파 사진 한 장 보여주니까 늙은이가 아주 껌뻑 죽어. 이제 이 집구석 재산이고 돈이고 다 내 차지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빼돌려서 갈 테니까. 같은 시각 지우는 가파른 언덕길 꼭대기에 위치한 산동네의 낡은 여관방에 임시로 짐을 풀었습니다. 얼룩진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지만 지훈에게는 그 어떤 궁궐보다 마음이 편안했죠. 지훈은 차가운 비닐 장판 위에 앉아 자신의 부풀어 오른 배를 두 손으로 따뜻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예쁜 딸 놀랐지?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지훈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엄마 손재주 좋은 거 알지? 엄마가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 지어 입히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줄 거야. 우리 둘이서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자꾸나. 조용하지만 강인한 지훈의 목소리가 낡은 방 안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쫓겨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훈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되는 산동네의 낡고 습한 반지하 단칸방에 짐을 풀었죠. 사방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지만 지훈은 서둘러 출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은행 창구에 앉은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은행원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 통장에서 돈을 한 푼도 뺄 수 없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훈이 다급하게 창구 유리를 양손으로 짚으며 소리쳤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 남편분인 박민준 이름으로 고객님의 모든 계좌에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은행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가압류라니요. 제 청약 저축이랑 식당 주방 보조하면서 뼈 빠지게 모은 돈입니다. 당장 다음 달이 출산인데 묶어버리면 전 어떡하라고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유를 보니 시댁의 고가 귀금속과 골드바를 훔쳐 달아났다는 허위 도난 신고와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와 있네요.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출금이 전면 정지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들. 내가 훔치긴 뭘 훔쳐. 맨몸으로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아기 낳을 돈까지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잖아. 지우는 당장 내일 먹을 쌀조차 살 수 없는 극한의 빈곤 속에서 차가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죠. 박민준, 그리고 시어머니, 당신들 정말 사람도 아니야. 내 딸을 위해서라도 이 악물고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두고 봐. 같은 시각 지훈이 쫓겨난 시댁의 으리으리한 거실에서는 유라의 아나무인 갑질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지금 당장 그 앞치마 벗고 나가요. 간이 안 맞아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유라가 식탁 위에 놓인 갈비찜 접시를 바닥으로 신경질적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값비싼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죠. 10년 넘게 일한 가사도우미가 당황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아 씨, 죄송합니다. 입덧이 심하신 것 같아 간을 슴슴하게 했는데 조금 싱거웠나 봅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요. 방에서 뛰어나온 시어머니가 깨진 접시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이고, 유라야. 왜 그러니? 이 아줌마가 우리 집에서 10년이나 일한 사람인데 당장 내쫓으면 어쩌려고 그래. 어머님, 제가 임산부 우울증 때문에 미치겠단 말이에요. 이따위 음식 먹고 우리 귀한 아들 잘못되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유라가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신용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우리 장손이 스트레스 받아서 막 발길질을 하네. 배가 너무 뭉쳐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려 유라의 등을 허둥지둥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아줌마, 오늘부로 당장 그만둬. 내가 우리 장손을 위해서 월 수백만 원짜리 VIP 전담 셰프 부를 테니까 우리 며느리 뚝 갖춰라. 유라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몰래 입꼬리를 길게 찢으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유라는 민준의 법인 카드를 빼앗아 들고 백화점 명품관을 제 집처럼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 수입산 유모차 제일 비싼 거죠? 당장 결제해 주세요. 아, 저기 있는 신상 명품 백도 색깔별로 다 포장하시고요. 매일같이 날아오는 엄청난 카드 결제 문자에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유라야. 하루에 수천만 원씩 긁어대면 우리 회사 자금도 쪼들리는데 꼭 이렇게까지 사야겠니? 어머님, 설마 우리 귀한 장손한테 쓰는 돈이 아까우신 거예요? 이깟 푼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기죽어서 태어나길 바라세요? 유라가 다시 배를 쓰다듬으며 눈을 치켜뜨자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 아니다. 우리 귀한 핏줄인데 최고급으로 해먹여야지. 그렇고 말고. 급기야 시어머니는 유라가 요구하는 강남의 최고급 산후조리원 예약과 외제 차 구입을 위해 가문이 본가 건물까지 담보로 잡아 무리한 대출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댁이 허영과 탐욕으로 무너져가는 동안 지우는 칼바람이 부는 산동네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지우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가위질을 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버려진 원단과 유행지난 성인복들을 모두 깨끗하게 세탁해 해체하는 작업이었죠. 우리 예쁜 딸,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옷으로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지우는 밤이 새도록 덜덜거리는 녹슨 재봉틀 앞에 앉아 자신만의 독창적인 패턴을 그려나갔습니다. 발틀을 밟는 지훈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지훈은 무거운 원단 꾸러미를 양손에 가득 들고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데 갑자기 아랫배를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지우는 꾸러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길바닥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다리 사이로 뜨거운 양수가
왈칵 쏟아져 내리며 바지를 적셨죠. 안 돼. 아직 이틀이나 남았는데. 구급차 부를 돈도 없는데 어떡해. 지우는 피가 흐르는 다리를 이끌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기어가듯 기어 올랐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오직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모성의 하나로 이를 악물었죠. 동네의 작은 산부인과 간판 불빛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원장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지훈이 피 묻은 손으로 병원 유리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당직을 서던 간호사가 기겁을 하며 뛰어나와 지훈을 부축해 분만실로 옮겼습니다. 지훈은 무통주사 한 대 맞을 돈조차 없어 차가운 분만대 위에서 맨몸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으악, 우리 아기 살려야 해. 지훈의 처절한 비명이 새벽 산부인과 복도를 울렸습니다. 수건을 입에 물고 턱관절이 부서져라 힘을 준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렁차고 맑은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세상에 퍼졌습니다. 응애, 응애, 산모님, 아주 건강하고 예쁜 공주님이에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호사가 핏덩이 아기를 수건으로 감싸 지훈의 품에 조심스럽게 안겨주었습니다. 지훈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딸, 우리 예쁜 딸, 험한 세상에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출산의 기쁨도 잠시, 퇴원 수속을 밟아야 하는 지훈의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낡은 지갑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죠. 그런데 수납 창구에 선 지훈에게 아까 그 간호사가 다가와 따뜻하게 손을 쥐어주었습니다. 산모님, 병원비는 제가 제 사비로 다 결제했어요. 딱한 사정 다 들었습니다. 아기 분유라도 사 먹이시고 밥 든든하게 챙겨 드세요. 꼭 힘내서 사셔야 해요. 간호사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꼭 갚을게요. 지우는 간호사의 손을 붙잡고 바닥에 엎드려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차가운 절망의 끝에서 만난 따뜻한 온기 하나가 지훈의 심장을 다시 거세게 뛰게 만들었죠. 건강하고 맑은 눈망울을 가진 딸을 포대기로 단단히 감싸 업은 지훈은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지훈과 아이의 머리 위로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모진 비바람을 맨몸으로 뚫고 나온 지훈은 이제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어머니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통장이 가압류당하고 넉 달 뒤 뼛속까지 시린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골목길이었습니다. 유라가 외제차에서 내리며 콧노래를 부르는데 흉측한 칼자국 흉터를 가진 사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기꾼 오유라 사모님, 부잣집 마나님 행세하시느라 아주 팔자가 늘어지셨네. 불법 도박장 빚쟁이 조태식이 비릿하게 웃으며 유라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태식 오빠. 오빠가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미쳤어? 당장 조용히 안 해. 유라가 명품 가방을 꽉 쥐며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이 나쁜 기집애야. 네가 내 돈 떼먹고 도망가서 호구 하나 물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보아하니 아주 뽕을 제대로 뽑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돈 내놔야지. 조태식이 유라의 불룩한 배를 손가락으로 푹 찌르며 비웃었습니다. 야, 너 2달 전에 빚쟁이들한테 도망치다 넘어져서 유산에 애 떨어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배에 솜인지 실리콘인지 칭칭 감고 다니면서 아주 생쇼를 하네. 당장 내 돈 1억 내놔. 안 그러면
저 으리으리한 집구석 대문 두드려서 내년 가짜 실리콘 배 다 찢어발겨줄 테니까. 오빠, 제발 소리 좀 낮춰. 알았어. 돈 줄게. 내가 저 늙은이 뒷주머니 쌈짓돈까지 완벽하게 다 털어낼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 당장 급한 대로 이거라도 가져가. 유라가 허둥지둥 가방을 열어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을 조태식의 품에 억지로 안겼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무슨 소리야? 마침 배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지훈이 쓰레기 더미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들이 가짜였다고? 이미 유산해놓고 실리콘 배를 차고 사기를 치고 있던 거였어? 지훈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가짜 배를 찢어버리고 시댁에 폭로하고 싶었지만 지훈은 이내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지. 내가 왜 저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들을 도와줘? 핏덩이 손녀까지 길바닥에 내쫓은 인간들, 어디 한번 철저하게 속으면서 파멸해봐라. 지훈은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유라가 조태식에게 돈다발을 건네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찍히고 있었죠. 이 완벽한 증거가 나중에 내 딸과 나를 지켜줄 거야. 박민준, 그리고 어머님. 당신들의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우는 영상을 꼼꼼하게 저장하고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시댁 거실에서는 유라의 사기극이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유라야, 내가 시골 노른자위 땅 팔아서 내 통장으로 돈 싹 다 보냈다. 우리 장손 몫으로 든든하게 챙겨둬라. 시어머니가 해벌쭉 웃으며 유라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최고예요. 우리 든든한 아들이 나중에 어머님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유라가 교태를 부리며 가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 민준이 거칠게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밤마다 혼자 나가서 누구 만나고 다니는 거야? 엄마가 준 그 많은 돈, 그리고 내 회사 자금까지 다 어디로 빼돌렸어? 뭐라고요? 오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귀한 아들 품고 있으니까 아주 만만해 보여요? 유라가 눈을 치켜뜨며 악을 썼습니다. 당장 돈 가져와. 수상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 민준의 날 선 다그침에 유라는 이미 빼돌릴 건 다 빼돌렸다고 판단하고 며칠 뒤 끔찍한 자작극을 벌였습니다. 아, 사람 살려. 배가 너무 아파요. 유라가 2층 계단에서 일부러 굴러떨어지며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유라야. 우리 장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가 바닥에 흥건하게 흐른 가짜 붉은 물감을 보고 기겁하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이 매일 돈 내놓으라고 구박하시고 스트레스 주셔서 우리 아들이 죽었잖아요. 내 아들 살려내요. 당장 살려내라고요. 유라가 시어머니의 파마 머리채를 휘어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댔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미쳤지. 우리 귀한 장손 어떡해. 내 아들 죽인 값 당장 내놔요. 위자료로 남은 현금이랑 금고 안에 있는 명품 다 안 내놓으면 당장 살인죄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유라는 남은 현금과 값비싼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 담고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시각 지우는 좁은 반지하 방에서 아이를 등에 단단히 업고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 딸, 엄마가 만든 이 아동복들 진짜 예쁘지? 보들보들해서 우리 아기들 피부에도 딱 맞아. 지우는 밤새 재봉틀을 돌려 만든 수십 벌의 옷들을 커다란 이민 가방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이 옷들 플리마켓에서 다 팔아서
우리 딸 맛있는 분유 듬뿍 사줄게. 엄마만 믿어. 가방은 무거웠지만 지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했습니다. 자, 이제 씩씩하게 출발하자. 엄마랑 우리 딸의 멋진 새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첫 차에 오르는 지윤의 등 뒤로 붉고 찬란한 아침 해가 힘차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플리마켓에 첫 매대를 펼친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지윤이 밤을 새워 직접 만든 아동복 매대 앞으로 젊은 엄마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어머, 이 원피스 색깔 좀 봐. 백화점 명품관에서도 못 본 디자인이야. 한 젊은 엄마가 옷을 이리저리 살피며 감탄했습니다. 원단이 너무 보들보들해서 우리 아기 입히면 딱이겠어.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저기요. 제가 먼저 찜했어요. 이거 제가 살게요. 다른 엄마가 지갑을 열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5,000원 더 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세요. 당장 입금할게요. 마지막 남은 원피스 한 벌을 두고 웃돈이 붙는 경매가 벌어질 정도로 매대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돈을 받아주는 지윤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죠. 그때 인파를 뚫고 걸어오던 한 남자가 지윤의 매대 앞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이 옷 겉면뿐만 아니라 안쪽 솔기까지 완벽하군요.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신 겁니까? 유명 투자회사의 젊은 대표 한재혁이 진열된 옷을 꼼꼼히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네, 제 딸에게 입힌다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천연 원단만 골라서 밤새 직접 지은 옷들입니다. 지윤이 등에 업힌 딸을 다독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재혁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의 뛰어난 재능에 전액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체계적인 생산 라인과 마케팅 비용은 전부 제가 될 테니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시죠. 재혁이 금박이 입혀진 명함을 내밀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윤의 얼굴은 기쁨 대신 차가운 경계심으로 굳어버렸습니다. 투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번지르르한 말로 제 기술만 쏙 빼먹고 빚더미에 앉히려는 사기꾼들. 수법,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지윤은 사람을 믿지 못하고 매몰차게 쏘아붙이며 명함을 쫙 찢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지윤이 남은 짐을 챙겨 돌아서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거센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아차, 비 오면 안 되는데. 우리 아기 감기 걸리는데 어떡해. 지윤이 당황하여 발을 동동 구르는 찰나 머리 위로 커다란 검은색 우산이 씌워졌습니다. 아이 졌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자신의 비싼 맞춤 정장이 진흙물에 엉망으로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혁이 묵묵히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윤의 낡은 반지하 철문에서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침 일찍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진심입니다.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재혁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지윤은 서류를 받으며 어제 빗물에 퉁퉁 불어 다 찢겨나간 재혁의 구두를 보았습니다. 이 계약서, 오직 제 권리와 수익만 100% 보장되어 있네요. 대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지윤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계약서를 쥐고 물었습니다. 지윤 대표님의 놀라운 재능과 아이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손잡고 세상 위로 날아올라 보시죠. 재혁의 흔들림 없는 진심의 지윤은 참았던 눈물을 훔치며 계약서에 힘차게 서명했습니다. 재혁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지윤은 단 며칠 만에 넓고 쾌적한 펜트하우스형 작업실로 이사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은 제 팀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지훈 대표님은 오로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을 디자인하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재혁이 든든하게 웃으며 지훈을 격려했습니다. 그날부터 지훈은 억눌려왔던 천재성을 폭발시키며 밤낮 없이 아이 옷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쁜 공주님, 해보세요. 아이고, 오물오물 참 잘 먹네. 야근이 이어지는 밤이면 재혁이 최고급 이유식을 사들고 와 지훈의 딸에게 직접 먹여주었죠. 대표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아빠 빈자리를 전혀 모를 만큼 밝게 자라고 있어요. 주말마다 장난감도 만들어주시고 정말 평생의 은인이십니다. 지훈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치열했던 1년의 준비 끝에 마침내 지훈의 딸 이름을 딴 브랜드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훈 대표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음껏 날개를 펼치십시오. 재혁이 마우스 위에 올려진 지훈의 손을 따뜻하게 겹쳐 잡으며 오픈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식간에 전국에서 접속자가 폭주하며 사이트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보세요. 단 2시간 만에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한 첫 컬렉션이 전부 매진됐어요. 전량 품절이에요. 모니터에 뜬 붉은 글씨를 확인한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거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해낼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최고의 디자이너입니다. 재혁이 벅찬 얼굴로 지훈의 어깨를 꽉 감싸 안았습니다. 엉엉, 저 이제 진짜 지옥에서 벗어난 거 맞죠? 우리 예쁜 딸 굶기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죠? 지훈은 재혁의 넓은 품에 기대어 그동안의 서러움을 씻어내듯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브랜드가 정식으로 론칭하고 3년 후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5층짜리 초대형 플래그십 스토어 앞입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터뜨리는 눈부신 카메라 플래시가 화려한 거리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고 있었죠. 엄마, 나 오늘 무대에서 안 넘어지고 예쁘게 잘 걸었지? 지훈의 딸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천사처럼 새하얀 실크 드레스를 입은 채 종종 걸음으로 뛰어왔습니다. 지훈이 무릎을 굽혀 딸의 통통하고 붉은 볼에 입을 맞추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공주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 엄마가 만든 옷을 이렇게 멋지게 소화하다니 정말 최고야. 매장 안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백화점 바이어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지훈이 디자인한 옷을 만져보며 끊임없이 찬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지훈 대표님, 올해의 여성 기업인 상 수상에 이어 내년 파리 컬렉션 진출까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완벽하게 각이 잡힌 남색 정장을 입은 재혁이 다가와 지훈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전부 재혁 대표님 덕분이에요.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곰팡이 냄새나는 퀴퀴한 반지하 방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지훈이 재혁을 바라보며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중앙에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웅장한 클래식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 파티 식순에는 없던 곡인데? 지훈이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재혁이 텅 빈 런웨이 무대 한가운데서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죠. 지훈 대표님, 아니 서지훈. 지난 3년 동안 당신과 아이 곁을 지키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배웠습니다. 재혁이 안주머니에서 붉은색 벨벳 상자를 꺼내 열자 영롱하게 빛나는 거대한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겪었던 끔찍한 아픔은
제가 완벽하게 다 지워주겠습니다. 이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과 우리 딸의 영원하고 단단한 울타리가 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재혁의 진심 어린 청혼에 지우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폭포수 같은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세 식구 앞으로 평생 손잡고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살아요. 지우는 벅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반지를 받아 끼웠습니다. 재혁은 쏟아지는 붉은 장미꽃 가루 속에서 지훈의 허리를 끌어당겨 꽉 안았습니다. 지훈은 마침내 끔찍했던 반지하의 서름을 완벽히 씻어내고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에서 완벽한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4년 전 상간녀 유라가 막대한 자산을 모조리 훔쳐 도망친 민준의 본가에는 끔찍한 지옥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쾅! 육중한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건장한 사채업자들이 거친 구둣발로 거실에 들이닥쳤습니다. 다 비켜. 돈 갚을 기한 지났으니까 오늘부로 이 집구석 물건 싹 다 압류야. 당장 전부 빨간 딱지 붙여. 험상궂은 사내들이 수천만 원짜리 수입산, 가죽 소파와 대형 텔레비전에 시뻘건 압류 딱지를 덕지덕지 붙여댔습니다. 아이고, 안 돼. 내 보물들. 이거 다 얼마짜린데. 당장 그 더러운 손 안 떼. 시어머니가 맨바닥에 엎드려 사채업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시끄러워. 당장 이 집도 내일 모레 헐값에 경매로 넘어갈 판인데 어디서 악을 써. 당장 손 놔. 사채업자가 발을 거칠게 차버리자 시어머니는 바닥을 나뒹굴며 오줌을 지릴듯이 벌벌 떨었습니다. 유라에게 끔찍한 사기를 당한 이후 민준이 벌이던 건설 사업은 연쇄부도를 맞았고 빚더미에 앉아 치명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같은 시각 일자리를 구하러 허름한 인력사무소 대기실에 멍하니 앉아있던 민준은 벽에 걸린 텔레비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뭐야? 저 여자 서지훈 아니야? 민준이 마시던 자판기 종이컵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텔레비전 모니터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최고급 명품 정장을 입은 지훈이 수백억대 자산가이자 성공한 여성 최고 경영자로 패션 프로그램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말도 안 돼. 위자료 한 푼 없이 빈몸으로 쫓겨난 저 쓸모없는 년이 어떻게 강남 명품관에 입점한 사장님이 된 거야. 민준의 눈알이 뒤집힐 듯이 커졌고 배가 아파서 미칠 지경이 되어 주먹으로 시멘트 벽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당장 밖으로 뛰쳐나와 집으로 달려간 민준은 텅 빈 거실 맨바닥에 널브러진 시어머니를 붙잡고 악을 썼습니다. 엄마, 지훈이 그년이 수백억대 부자가 됐대. 강남 한복판에 5층짜리 건물도 사고 외국으로 진출한대. 뭐라고? 아들 하나 못 낳아서 쫓겨난 그 칠푼이 같은 년이 벼락부자가 됐다고? 시어머니는 기를 쓰고 벌떡 일어나 전화번호부를 뒤져 곧바로 지훈의 회사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에 핏발을 붉게 세우고 미친 듯이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서지훈 사장 좀 당장 받고. 나다. 네 시어머니. 너 당장 나한테 회사 지분 절반 안 내놓으면 내가 텔레비전 기자들 불러서 가만 안 둔다. 네가 그만큼 성공한 건 다 우리 집안에서 먹여주고 재워준 덕분인 줄 알아. 시어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입에 거품을 물며 패악질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두려움에 떠는 지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단호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의 목소리였죠.
서지훈 대표님, 총괄 법률 대리인입니다. 한 번만 더 회사로 전화해서 이렇게 행패 부리시면 4년 전 고객님이 저지른 허위 도난 신고와 무고죄까지 전부 엮어서 당장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이보쇼? 이미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늙어서 차가운 감방 바닥에 눕기 싫으시면 영원히 쥐 죽은 듯이 입 다물고 사십시오. 뚝. 전화가 매몰차게 끊기자 시어머니는 손을 벌벌 떨며 수화기를 거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유라 그 처죽일 사기꾼 년한테 전 재산 다 털려서 길바닥에 나앉고 헌신짝처럼 내쫓은 며느리는 수백억 부자가 되다니. 내가 미쳤지. 내가 등신 같은 미친년이야. 시어머니와 민주는 보일러조차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텅 빈 거실 바닥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파멸한 시댁의 그 어떤 치졸한 바락도 지훈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창문을 두드리는 먼지한 톨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강남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제역의 넓은 어깨에 다정하게 기댔습니다. 과거의 찌질하고 더러운 악연은 이제 완벽하게 다 끊어졌어요.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날아오를 거예요. 지우는 완벽한 동반자 제역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탄탄하게 성장하는 기업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벅찬 황금기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 서명식을 단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지훈의 사무실에 갑자기 요란한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 카페마다 저희 브랜드 아동복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십 배 넘게 검출되었다는 글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비서가 사색이 되어 사무실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발암물질이라니요. 우리는 최고급 친환경 천연 원단만 쓰는데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지훈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국가공인 마크가 찍힌 가짜 성분 검사지와 함께 온몸에 심각한 화상과 붉은 발진이 일어난 아이들의 충격적인 사진들이 수만 건씩 공유되고 있었죠. 대표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구독자가 수백만 명인 악질 유튜버가 지금 광장에서 저희 옷을 불태우는 화형식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뭡니까? 당장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고 최초 유포자 찾아내세요. 지훈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지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파란색 점퍼를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무더기로 들이닥쳤습니다.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당장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재무장부 전부 박스에 담으세요. 수사관님, 이건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저희는 떳떳합니다. 제역이 앞을 가로막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수사관들은 막무가내로 회사 서류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백화점 매장에서는 성난 부모들이 진열대를 뒤엎고 고성을 지르며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확정적이었던 수백억 대의 해외 투자건마저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죠. 회사가 단숨에 도산 위기에 처한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지훈은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훈의 휴대전화가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지훈 어머니, 저 유치원 원장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코피를 쏟으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지금 당장 응급실로 오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딸이요? 안 돼. 지우는 서류를 팽개치고 미친 듯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얀 병상 위에는 산소호흡기를 단 어린 딸이 종이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왜 이런 겁니까? 아침까지만 해도 나한테 웃으면서 인사했던 예쁜 아이예요. 지훈이 의사의 가운 자락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아이가 급성 백혈병과 유사한 희귀 혈액 질환에 걸렸습니다. 당장 특수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조혈모세포요? 그럼 당장 제 것 떼어주세요. 제 피 다 뽑아가셔도 좋으니까 우리 딸 당장 수술해주세요. 지훈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의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와는 조직이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이의 특정 유전자 마커가 국내에 몇 명 없는 극희귀 체질이라 가족이 아닌 외부에서 골든타임 내에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의사의 절망적인 소견에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캄캄한 절망 속에서 지우는 무균 병실의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가슴을 쳤습니다. 인터넷에는 병원에 입원한 딸의 기사마저 퍼져나가며 악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독극물 옷을 팔아서 남의 집 애들 피부 다 망쳐놓더니 지 자식이 천벌을 받는구나. 끔찍한 저주 섞인 댓글들에 지훈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죠. 바로 그때 노숙자처럼 꾀죄죄한 몰골을 한 전 남편 민준이 병실 복도로 슬그머니 숨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잘나가는 서지훈 사장님. 여기서 아주 청승을 떨고 계시네. 지훈이 흠칫 놀라 고개를 돌리자 냄새나는 낡은 점퍼를 걸친 민준이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당장 내 눈앞에서 안 꺼져? 지훈이 눈에 핏발을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야, 소리치지 마. 내 딸내미 살릴 동아줄이 지금 나밖에 더 있어? 내가 그의 친아빠잖아. 혈육인데 골수 검사하면 나랑 무조건 맞겠지. 민준의 뻔뻔한 말에 지훈의 두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친아빠? 핏덩이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빠 타령이야. 당장 꺼져. 어허, 섭섭하게 왜 이래. 나 골수 검사해주는 조건이 있어. 내 명의로 된 강남 펜트하우스 내 앞으로 당장 돌려. 그리고 현금 50억 지금 당장 내 통장으로 싸. 그럼 내가 특별히 수술대에 누워줄게. 파산한 노숙자 꼴을 하고서 친딸의 목숨을 담보로 전 재산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짓이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새끼, 네가 인간이야? 내 핏줄 목숨을 가지고 장사를 해. 지훈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민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싫으면 말아. 당장 언론에 제보할 테니까. 발암물질 옷 팔아먹는 독한 년이지 돈 아까워서 친딸 마루타로 삼고 방치한다고 기사 내볼까? 민준이 악랄하게 협박하며 지훈을 매몰차게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달려온 재혁이 민준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 쓰레기만도 못한 자식. 당장 그 더러운 주둥이 안 닥쳐. 재혁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민준의 멱살을 잡아 병원 복도 밖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경호팀, 이 쓰레기 당장 밖으로 끌어내고 병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완벽하게 막으세요. 재혁의 불호령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달려와 민준의 팔을 꺾어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재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지훈의 어깨를 꽉 감싸 안으며
든든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훈 대표님,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건 명백히 누군가 악의적으로 꾸민 표적 테러입니다. 제가 사이버 수사대 출신 최고급 탐정팀을 막대한 비용으로 고용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배우를 찾아내겠습니다. 지우는 재혁의 따뜻한 품에서 눈물을 닦아내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절대 안 무너집니다. 민준의 치졸한 협박 따위에는 절대 안 넘어가요. 지우는 즉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핏기가 가신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지훈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절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옷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떳떳합니다. 지금 제 딸이 희귀 혈액 질환으로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 딸과 조직이 일치하는 기증자를 애타게 찾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저희 모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지훈의 진심 어린 눈물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처절한 목소리가 화면을 타고 전국으로 생생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의 진원지를 미친 듯이 추적하던 다음 날 아침 8시입니다. 밤을 꼬박 새운 재혁과 사설 탐정팀이 두꺼운 서류 뭉치와 하드 디스크를 들고 지훈의 병실 밖 휴게실로 급히 뛰어왔습니다. 재혁이 핏발선 붉은 눈으로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훈아, 드디어 꼬리를 다 잡았어. 발암물질 검사지를 정교하게 위조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맘카페 여론을 조작한 끔찍한 배우 말이야. 지훈이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누구야? 대체 어떤 악마 같은 인간이 아무 죄 없는 우리 딸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이런 더러운 짓을 벌인 거야. 박민준과 오유라야. 4년 전 내 시댁 돈을 싹 다 훔쳐 도망쳤던 유라가 결국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탕진하고 바닥까지 추락했어. 그래서 다시 뻔뻔하게 박민준에게 연락해서 둘이 손을 잡은 거야. 남은 빚을 싹 끌어모아서 불법 댓글 조작단 브로커한테 돈을 쏟아부었더라고. 재혁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서류에는 유라와 민준이 바지 변호사를 내세워 지훈의 브랜드를 고의로 폭락시킨 뒤 대규모 집단 소송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던 치밀하고 추악한 계획서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이빨을 뿌득 갈았습니다. 지훈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두 눈동자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매섭게 튀었죠. 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들, 남의 인생을 짓밟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더 이상은 작은 자비도 없어. 이번엔 내가 당신들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주겠어. 지훈은 즉각 매서운 행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직접 찾아가 이들의 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황이 완벽하게 담긴 하드디스크를 제출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치밀했기에 담당 경찰은 즉시 유라와 민준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동시에 지훈은 4년 전 차가운 빈민가 골목에서 몰래 녹음해 두었던 유라의 실리콘 배 가짜 임신 음성 파일과 조태식에게 현금 자발을 건네는 사진을 모든 주요 방송사 보도국에 전격 제보했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 프라임타임 뉴스에서 앵커의 긴박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전국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유명 아동복 발암물질 사태는 모두 악의적으로 조작된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배우는 다름 아닌 해당 기업 대표의 전 남편 부부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부인이 4년 전 시어머니의 전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실리콘벨을 차고 가짜 임신과 유산 자작극을 벌인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사실입니다. 화면 가득 유라가 흉측한 실리콘벨을 매만지는 고화질 사진과 악을 쓰는 앙칼진 목소리가 생생하게 방송을 탔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여론은 순식간에 완벽하게 반전되었습니다. 지훈과 어린 딸을 향한 거대한 동정과 분노의 물결이 화산처럼 거세게 일어났죠. 국가기관에서는 지훈의 아동복을 정밀 재검사한 결과 단 하나의 유해 물질도 검출되지 않은 최고 등급의 친환경 안전 인증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회사의 전화통은 불이 나게 울려댔습니다. 지훈아, 이것 봐. 어제 화를 내며 환불했던 맘카페 회원들이랑 소비자들이 전부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 자발적으로 엄청난 구매 운동을 시작했어. 재혁이 쉴 새 없이 주문이 올라오는 사무실 모니터를 가리키며 활짝 웃었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위기 이전보다 무려 3배 이상 폭등하며 브랜드 명예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비릿한 짠내와 차가운 바닷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어두운 인천항 부두입니다. 뉴스 보도를 보고 경찰의 끈질긴 추적을 눈치챈 유라가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허둥지둥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죠. 유라의 두 팔에는 민준의 통장에 남은 마지막 찌끄러기 잔고마저 모두 인출한 돈가방이 꽉 안겨 있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불법 심야 밀항선에 막 발을 내디디려는 찰나였습니다. 오유라, 거기 딱 서. 시커먼 화물 컨테이너 어둠 속에서 잠복 중이던 사복 형사들이 무서운 속도로 튀어나왔습니다. 아, 이거 나 갈 거라고. 유라가 돈가방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짐승처럼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형사가 도주하는 유라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채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힘껏 눕혀버렸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하이에나처럼 몰려와 카메라 플래시를 대나처럼 번쩍이며 터뜨렸습니다. 눈이 부시게 찰칵거리는 셔터 소리 속에서 유라의 얇은 손목에 차가운 쇠수갑이 철컹 소리를 내며 단단하게 채워졌습니다. 한편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비치는 경찰서 취조실로 짐짝처럼 끌려온 민준과 시어머니의 얼굴은 흙빛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두꺼운 수사 서류철을 철제 책상 위에 툭 던지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들 4년 전 뱃속에 있던 그 귀한 손자가 진짜 핏줄이라고 찰떡같이 믿었어? 이거 똑똑히 두 눈 뜨고 봐.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가짜 덩어리였어. 오유라가 실리콘벨을 차고 붉은 물감을 흘리면서 당신들 재산 싹 다 빼먹으려고 벌인 완벽한 사기극이었다고. 형사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충격적이고 잔인한 진실의 시어머니의 탁한 두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벌 떨리는 주름진 손으로 유라가 샀던 실리콘 배 결제 내역서와 조태식의 구체적인 진술서를 확인했습니다. 가문의 유일한 핏줄을 잇겠다고 대대로 내려오던 땅과 으리으리한 집문서를 다 내주었던 것이 고작 냄새나는 고무 실리콘 덩어리를 향한 어리석고 헛된 욕망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내 돈, 내 피 같은 보물들 다 가짜였다고? 그 쳐죽일 에미나이 뱃속에 든 게 귀한 고추가 아니라 손뭉치였다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머리채를 마구 쥐어뜯으며 입에 하얀 거품을 개걸스럽게 물고는 그대로 취조실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처참하게 실신해 버렸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핏빛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단단한 쇠창살이 박힌 창문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오유라 잊혀 죽일년. 내 돈 다 내놔. 내 인생 물어내라고 당장 내놔. 민준이 피가 나도록 책상을 쾅쾅 내리치며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하고 차가운 경찰서의 조롱 섞인 적막뿐이었습니다. 사방이 완벽한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시댁과 달리 지훈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커다란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의 눈물 어린 호소 영상을 보고 병원을 조용히 찾아온 한 익명의 시민이 골수 조직 검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기적입니다. 방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기증자의 골수 조직이 우리 아이와 100%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담당 의사가 복도를 허겁지겁 달려와 벅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팽팽했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엉엉 소리 내어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재혁아, 우리 딸 살릴 수 있대. 살 수 있대. 그래, 지훈아. 정말 다행이야. 당장 수술 준비하자. 우리 딸 반드시 살려낼게. 재혁은 곧바로 전 세계에 수소문하여 희귀질환 이식 수술 분야의 최고 권위자 의료진을 자신의 전용기로 긴급 호출했습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총동원하여 단 하루 만에 딸의 수술을 위한 완벽한 골든타임을 기적처럼 확보해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장장 10시간에 걸쳐 진행된 대수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수술실 문이 스르르 열리고 땀에 흠뻑 젖은 마스크를 벗은 수술 집도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아주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아이는 고비를 넘겼고 이제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을 겁니다. 두 분 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균실의 투명한 유리를 넘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창백했던 딸의 두 뺨에 따뜻하고 발그레한 생명의 혈색이 다시 돌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박동기 소리를 들으며 지훈과 재혁은 서로의 뜨거운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길고 끔찍했던 고통의 어둠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온 두 사람의 등 뒤로 병원 복도 창문을 넘어온 눈부시게 따스한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단호하고 묵직한 판사봉 소리가 차가운 법정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오유라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에 처한다. 오만했던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판사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유라가 바닥을 기며 짐승처럼 오열했지만 건장한 교도관들이 유라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호송차로 끌고 갔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유라의 삶은 그야말로 끔찍한 생지옥의 연속이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게 된 수감자들은 과거 조태식의 불법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앙심을 품은 폭력 전과자들이었죠. 야, 부잣집 사모님 행세하던 사기꾼년. 당장 변기 맨손으로 안 닦아. 험상궂은 죄수가 유라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차가운 화장실 타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매일 밤 끔찍한 구타와 괴롭힘에 시달리는 유라의 비명소리가 철창을 넘어 어두운 교도소 복도를 맴돌았습니다. 그 시각 칼바람이 쌩쌩 부는 산동 내의 가파른 비탈길입니다. 과거 지훈이 뱃속에 아이를 품고 피눈물을 삼키던 바로 그 곰팡이 핀 반지하 단칸방이었죠. 시어머니와 민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하여 남은 재산마저 모조리 빼앗기고 완벽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얼굴마저 전국의 희대의 악당으로 알려져 일용직 막노동조차 구하지 못하고 가장 밑바닥으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추워.
야, 박민준. 당장 나가서 빈 병이나 폐지라도 주워와. 배가 고파서 뒤지겠어. 시어머니가 구멍난 낡은 솜니부를 뒤집어 쓰고 방바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엄마가 유라 그 사기꾼 년한테 집문서만 안 넘겼어도 이 꼴은 안 났잖아. 엄마 탐욕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민준이 시어머니를 향해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이 못난 놈아. 네가 바람나서 며느리 내쫓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수백억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어. 두 사람은 비좁고 퀴퀴한 냄새나는 방 안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매일 밤 끔찍한 원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댁이 처절한 인과응보를 치르는 동안 지훈의 삶에는 눈부시게 찬란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푸른 잔디가 끝없이 펼쳐진 유럽풍 야외 정원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향긋한 꽃내음이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흩날리고 있었죠. 희귀병을 완벽하게 이겨내고 두 뺨에 붉은 혈색이 도는 지훈의 딸이 천사 같은 하얀 실크 드레스를 입고 화동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 축하해요. 아이가 맑은 웃음을 터뜨리며 버진 로드 위로 아름다운 붉은 장미 꽃잎을 흩뿌렸습니다. 그 길을 따라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훈이 재혁의 손을 꽉 잡고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의 진심 어린 기립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줄의 단상 앞에 선 재혁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재혁은 안주머니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높이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벅찬 자리에서 저는 제 딸의 정식 입양 증명서를 선언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피보다 진한 제 진짜 딸입니다. 재혁이 무릎을 굽히고 아이의 목에 가족의 영원한 징표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지훈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재혁과 딸을 동시에 꽉 끌어안으며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기를 완벽한 기회로 바꾼 지훈의 아동복 브랜드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국내 시장을 넘어 유럽과 북미의 최고급 백화점 메인 진열장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글로벌 친환경 패션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죠. 지훈은 그동안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회사 연수익의 20%를 전액 출자하여 거대한 공익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구제하기 위한 최첨단 보호 시설을 지은 것입니다. 재단의 첫 공식 출범식 날 수백 명의 취재진 앞에 선 지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우아했습니다. 저 역시 빈몸으로 쫓겨나 차가운 길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던 벼랑 끝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제 삶을 개척했습니다. 이제 제가 세상의 수많은 상처받은 어머니들을 위한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연설의 장내에는 웅장한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그녀는 전 세계 여성들의 롤모델이자 굳건한 아이콘으로 등극했습니다.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고 따뜻한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저녁입니다. 은은한 노란 조명이 켜진 커다란 식탁에는 재혁이 서툰 솜씨로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요리한 보글보글 끓는 찌개와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공주님. 아빠가 만든 계란말이 한번 먹어볼까? 우와, 아빠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세 식구의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포근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푹신한 거실 소파에 앉은 지훈은 자신의 무릎을 베고 곤히 잠든 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넘겼습니다. 5년 전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던 서늘한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이혼 합의서를 얼굴에 맞으며 홀로 짐을 쌌던 끔찍한 기억이 아스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속에서 피가 끓어오르는 통쾌함과 도끼로 억지춤을 추며 밖으로 나섰지만 지금 지훈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비바람도 흔들 수 없는 완벽하고 고요한 평화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2잔을 타들고 온 재혁이 지훈의 곁에 앉아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지훈은 재혁의 넓은 어깨에 뺨을 기대며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강남의 화려한 야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장 어둡고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은 이제 누구도 함부로 꺾을 수 없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거목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아선호 사상과 탐욕에 눈이 멀어 며느리와 핏덩이 손녀를 길바닥에 내쫓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국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가짜 손자를 품은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잃고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모진 시련 속에서도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 일어선 주인공 지훈의 모습은 우리에게 짙은 감동과 커다란 희망을 안겨줍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통이나 헛된 욕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믿음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주인공 지훈과 그녀의 새로운 가족이 앞으로도 꽃길만 걷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고 감동적이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꽃 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